강원도 양양의 한 해수욕장. 개인용 텐트를 설치하려 하자 대뜸 자릿세 2만 원을 요구합니다. 주변 해수욕장 자릿세보다 무려 4배나 비쌉니다. 제 거 돗자리 깔았는데 2만 원 내고 앞에 파라솔이랑 돗자리 있는데 빌리려면 4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해수욕장은 개인용 텐트나 파라솔의 경우 자릿세를 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변 끝부분 구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료구역은 대부분 물놀이 허용구역과 거리가 멀다 보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하게 쓰려면 돈을 내고 써라. 근데 그 돈이 너무 과도하고. 유료구역 파라솔과 돗자리 등의 요금도 제각각입니다. 강릉의 이 해수욕장은 평상 파라솔 사용료가 5만 원, 조례로 정한 요금보다 2만 원이나 더 올려받는 겁니다. 지금서는 사는 거 만 원이라도 또 우리가 해외를 떠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면 또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어떤 그런 논리라고 봐야지. 해수욕장은 대부분 지자체가 피서철 기간 마을 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데 바가지 요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을에서는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 성수기의 한몫 챙기겠다는 빗나간 상술. 모처럼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강원도 한 바닷가에 있는 아파트. 단속반이 공유 숙박 앱으로 예약한 뒤 찾아가 봤습니다. 침구류는 펜션처럼 꾸며졌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하룻밤에 50만 원씩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저희가 여기 내준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기준이 되는 단독 경동 감지기는 없어요. 도시지역 주거용 건물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 영업을 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면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법 영업하는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은 강원도 내에서만 2,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휴가철엔 방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불법 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3년 전 동해시에서는 미신고 숙박업소에서 가스 폭발로 일가족 등 7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숙박시설이나 민박시설에 의무적으로 영업신고증이나 표지판을 설치하게 돼 있고요. 이용하기 전에 그런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공유 숙박 앱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쉼포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쉼을 포기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휴가 대신 일을 선택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특히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1년 중 가장 휴가를 많이 떠난다는 7월 말 8월 초인데도 이런 실태를 반영하는 듯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절반도 채 안 된다는 조사입니다. 43.9%에 불과한 직장인들만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고요. 아직 계획 미정인 직장인은 36.3%였습니다. 5명 중 1명은 아예 휴가를 포기했습니다. 휴가 못 가는 이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1.9%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휴가 뒤에 몰릴 업무들이 걱정돼서라는 대답이 두 번째로 많았고요. 연차 유급 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라는 답변도 뒤를 이었습니다. 회사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선뜻 떠나는 게 꺼려지는 이유도 바로 이 눈치 때문이겠죠. 직장갑질 119는 지난 상반기에 들어온 갑질 제보 941건 가운데 103건이 휴가 사용에 따른 갑질 사례였다고 집계했습니다. 휴가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는 비정규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급여가 낮을수록 더 많았는데요. 직장인들에게 휴가는 그야말로 재충전의 기회입니다. 활력을 찾고 또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정당한 권리로도 보장하고 있는 건데 정작 현실은 권리를 누릴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국내로 가고는 싶은데 국내 가는 여행이나 해외여행 가는 비용이나 사실 내가 쓸 수 있는 여행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여행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게 바가지 요금 논란과 예.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예, 그렇습니다. 들어요. 지금 그 문제도 있는데요. 예. 뭐 시장, 뭐 경제학의 일물일가라고 하는 건 있어요. 뭐 그 가격은 다 똑같아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국내에서 가령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물가라든가 물가하고 그다음에 저 지방에 있는 물가하고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 이렇게 되면은 밥 한 끼에 똑같이 13,000원, 15,000원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이 가격, 이 돈이면은 차라리 일본을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중국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어떤 물가의 차이도 없고 균일한 상태에서 지금 높아진 상태라 가지고 예. 우리나라 국내인들도 국내 여행을 좀 꺼리게 되는 측면들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돈이면 차라리 나가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업이라든가 이 패러다임 전체에 어떤 좀 구조적인 어떤 그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뭔가 좀 구시대적인 발상은 버리고 요즘의 패러다임에 맞는 상품을 좀 개발할 예. 필요도 있다. 그래야만 우리 관광이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경제도 살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